이렇게 떠야 되는데 안 떴었네. 자, 그러면 오늘도 번호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투표관 3개씩 있는 거 얘기했지? 네.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 단어는 선생님이 그 전주에 나눠줄 거고요. 응? 이렇게 놓고 오셨다고요? 자습실에? 얼른 갔다 오세요. 그럼 나머지 애들 이거 물어보고 있을게요. 연희는 그러면 선생님이랑 수업을 몇 반 안 하고 다시 공부중반으로 가겠다. 그지? 그러면 쌤이랑 수업이 아마 하나, 둘, 셋, 넷, 4번 정도 수업하고서 다시 가가지고 내신 시작하기 전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니, 나 근데 오마중도 22일 내신 시작한다 하셨지? 29일? 그럼 한 주 정도 차이 나는데 안국은 22일부터 시작이라서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자, 하나 몇 번, 몇 번? 5번, 5번, 5번? 5번, 5번, 5번? 오케이. 이렇게 언니처럼 몰빵할 수도 있어. 내가 이번호를 반드시 해설을 듣고 싶다. 그러시면 네가 가진 그 투표권을 다 거기다가 써버리시면 돼. 알겠지? 지성아 몇 번? 5번, 5번, 6번이야? 5번이 많이 어려웠나 보네. 자, 그 다음에 지원이 4번, 4번, 5번? 5번 거의 확정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연희 선택했어? 몇 번? 5번, 6번, 8번? 오케이. 5번, 6번, 8번. 준성아 선택했니? 4번, 8번, 5번이야. 그러면 확정으로 오늘은 5번이랑 그 다음에 4번이랑 뭐 나와 있는 거 그냥 쭉쭉 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4, 5, 6, 8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럼 4번 펴보도록 할까요?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낱말의 쓰임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낱말의 쓰임은 보통 뭘 물어보는 문제지 얘들아? 낱말의 쓰임? 낱말의 쓰임은 뭘 물어보겠다? 어법 문제에 가까워요? 어휘 문제에 가까워요? 어휘 문제에 가깝겠지. 어휘 문제가 문제로 나온다는 건 내가 뭘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글의 흐름상 유의어나 혹은 반의어를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보통은 글의 흐름상 반의어가 정답으로 채택이 될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 이 어법 문제들은 아니 어법이래 잘못 말했어요. 어휘 문제들은 보통 정답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어? 보통은 평균적으로 4번 내지 5번에 그게 포진되어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1번 딱 읽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 그럼 시간을 버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시간 내에 니네가 못 풀기 위해서 일부러 문장의 수준도 올리고 글의 흐름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것들인데 괜찮을까?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안 좋겠지. 그래서 보통 어법이 됐든 어휘가 됐든 보통 평균적으로 답은 아래쪽에 있을 확률이 높다. 어디까지나 확률 얘기기는 해요. 근데 이 확률에 관련된 얘기가 모의고사에서는 먹힐 수 있는데 학교 내신 관련돼서는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학교 내신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일부러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더 꽈가지고 1번 내지 2번에 내놓으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흐름상 관이어를 찾으셔야 되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쭉쭉쭉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지금 다 끊어가시면서 봤는지 잠깐만 지나가면서 한번 부탁할게요. 사람이 좀 잘 해놓고. 준성아, 문장이 너무 나이가 체크 표시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다음 그래도 틀리셨군요. 예, 좀 끊어가시면서 보시면 안 될까요, 시연아? 지성이도 그렇고. 연희도 가능한 문장을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맑게 그대로 냅두기보다는 중요한 첨부 단위를 조금 끊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람이가 안 돼 있었으면 선생님이 약간 시간을 줬을 텐데 하람이가 잘 돼 있는 관계로 그냥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기관지러. 누가 내 욕하고 있어. 자, 가봅시다. Let's return to a time. 그럼 여기서 time은 뭐야 얘들아? 시기라고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시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시기? In which photographs were not in living color. 지성아에서 living color가 무슨 뜻이야? 너의 해석을 기대하고 있어. 자, living color 뭐라고 해석하는가? 저거 봐. 지금 모르겠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우아 우아 하고 이 모양만 보여주고 있는 너. 지원아, 여기서 living color가 뭐야? 색깔이 막 꿈틀꿈틀 살아 움직여요? 아니겠지. 그럼 여기서 living은 뭐야? 다채로운 색색의 형형색색의 즉 유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색. 유색의 반대는 뭐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진이라고 하는 게 유색이 아니었던 시절로 돌아가 보자. 즉 무색밖에 없던 거 맞죠? 무색이라는 건 뭐야? 흑백으로만 존재하던 거야. 그래서 하얀색, 검정색 혹은 그 사이는 회색 어딘가에 어둠의 색깔들밖에는 없고 지금처럼 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색깔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겠죠. 자, 그 기간에 사람들은 뭐 했대요? Refer to picture as a photograph. 사람들은 그 사진들을 지금 여기에서의 사진은 무엇을 의미해? 흑백 사진들을 그냥 무엇으로 언급했어? 사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뭐 대신에? Rather than black and white photographs. 흑백 사진이라기보다는 as we do today 우리가 사용하는 그럼 질문 있어야 되라. 여기서 주의 쓰임도 잘 바로 체크해 주셨어야 되는데 혹시 주의 쓰임 체크했니? 여기서 주의 쓰임 뭐해서? 뭐라고? 이형식 주의 쓰임 여기서 뭘까? 연희 여기서 주의 쓰임 혹시 뭔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다라는 뜻으로 그대로 쓰였어? 원래 주는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무엇무엇을 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무엇으로 쓰였지? 이제는 이렇게 대답이 쭉 나오셔야 돼요. 여기에서의 주의 역할은 대동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 줄게요. 대동사. 그럼 지성아, 대동사 언제 쓰는 것 같아? 그렇지, 동사를 대신할 때. 그럼 지성아, 동사를 언제 대신해? 그렇지.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 쓰는 거 영어 좋아해 싫어해?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었지. 그러니까 위에 refer to는 이미 썼으니까 그것을 똑같이 받아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받아와서 쓸 때 일반 동사는 to,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두더지로 이렇게 대동사로 받아올 수가 있다는 거 한 번씩 체크하세요. 자, 그럼 그 시절로 돌아 올라가 보자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진을 흑백 사진을 하지 않고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왜? 애초에 흑백이라고 할 게 따로 없잖아요. 이미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밖에 없었고 유색 사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굳이 구태 앞에 불필요한 접두사들을 붙여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겠지. 자, the possibility of color do not exist. 색깔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색깔이 자꾸 휘네요. 색깔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So it was unnecessary. 그래서 뭐 할 때요? 불필요했습니다. 뭐 하는 게? To insert. insert하는 건 넣는다는 거지. 무엇을? Adjective black and white. 흑백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넣어주는 것은 불필요했다. 그럼 여기서 불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그게 유일한 사진이었으니까 그런 사진밖에 없었으니까 unnecessary 맞는 표현이겠네요. 자, however, 하지만 그리고 지금 멍 때리면서 듣는 친구들 끊기 표시 같이 해서 청크를 선생님이 자꾸 어디에 끊는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호흡을 같이 끊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장이 길어지고 어려워질수록 청크가 잘 안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앞에서부터 같이 가는 걸로 따라오세요. 자, however, suppose 뭐 해라? 가정해보자. we did. 우리가 한 것은 include the phrase black and white. black and white라고 하는 어구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했던 그런 black and white라는 말을 넣어보자고 가정해보자. 뭐 하기도 전에? 그렇지. 색깔이 있는 사진, 유색 사진이 존재하기도 전에. 애초에 유색 사진을 할 게 없는데 그냥 일부러 흑백 사진이라고 사진을 흑백 사진이라고 우리가 한번 일컬어보자. 칭해보자 라고 가정을 한 거야. 자, by highlighting that reality. 그러한 현실을 강조해 줌으로써. 자, 그러면 그러한 현실을 뭐 해주는 거 맞아요? 지금 불필요한 단어를 집어 넣어준 거 아니야? 불필요한 단어를 넣어준 거겠지. 얘는 그 전에 불필요한 단어였어. 불필요한 단어를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줌으로써 라는 것은 일종의 하이라이트의 강조 효과를 주는 거 맞습니까?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현실을 강조해 줌으로써 we became conscious of current limitation.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무엇? 한계를 뭐 할 수 있게 돼요? 인식할 수 있어요. 흑백 사진. 사진이라고 하는데 흑백 사진. 그러면 유색이 존재할까? 라는 인식을 드디어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됐니? 자, and thus open our mind to new possibility and potential opportunity.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가능성이라든지 잠재적인 기회들로 열어줄 수가 있겠죠. 됐니? 자,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시는 거 보면 또다시 윗문장 전체에서도 예시로 시작을 했지만 그 아래 문장 월드와 버스라고 해서 또다시 예시로 넘어가네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은 그 이름을 받았대요. 어떤 뒤에야? 우리가 세계 2차 대전으로 열심히 피폐된 이후에야 그 세계 1차 대전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세계 1차 대전이라는
그 전쟁이 벌어졌던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을 1차라고 불렀겠어? 지금이 첫 번째 전쟁인데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 걸 생각하고 그걸 가정하고 1차 전쟁이라고 부를까? 아니겠지. 그럼 그때 당시에는 다른 네이밍으로 불리다가 이게 인류의 역사를 너무나 급격하게 바꿔놓은 너무 중요한 전쟁들이다라고 해서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라고 명칭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비로소 2차 대전이 있어야지만 누구라는 명칭이 생겨? 1차 대전이라는 명칭이 비로소 생길 수가 있더라. 됐죠? 자, 그 끔찍한 기간 전에 세계 1차 대전을 그저 무슨 전쟁이라 불렀어요? 그냥 The Great War, 혹은 The War to End All Wars 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가 지금은 전혀 부르지 않는 독특한 명칭으로 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자, what if 만약에 we had called it World War First 우리가 그것을 그 전쟁을 위에 나와 있던 이 부분이겠죠? 다른 이름으로 다른 네이밍으로 불리던 그 전쟁을 그것을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부른다면 1918년 전으로 돌아가셨을 때 맨 처음 그 전쟁이 벌어졌던 당시 1차 대전이라고 불렀다면 어땠을까? 자, such a label 그러한 이름표는 might have made a possibility 무엇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the Second Worldwide Conflict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가능성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가 1차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2차, 3차, 4차가 나올 가능성을 여지를 열어준다는 거야. 됐니? 그럼 1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한다? 그 다음 걸 생각한다. 즉 예견한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단어 unpredictable reality for governments and individuals 라고 했는데 자,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래요? 정부자 혹은 개개인, 국가들이라든지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예측 가능한 현실이에요? 예측 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린 거겠지. 1차라는 명칭을 줌으로써 2차, 3차, 4차가 생겨날 거라는 예측 가능한 현실을 준다는 거야. 암시해 준다는 거야. 따라서 4번 정답으로서 원래 여기에서는 예상이 되어지는 사실이다 라고 고쳐주시는 게 맞겠죠. 됐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답은 4번에서 빠르게 찾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쌤이 쭉 모의고사를 받고 수능 유형의 문제들을 쭉 봐왔을 때 보통 어휘들은 한 3번 이하의 사실들 3, 4, 5번쯤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1번, 2번에서 섣부르게 정답! 하고 확신을 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푸실 때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4, 5, 6이었나? 5번도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같은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었지? 준성아, 5번 같은 문제 쌤이 어떻게 풀라 그랬지? 빈칸이야? 아, 처음부터 한번 그냥 끝까지 읽어보라 그랬어요? 밑에를 한번 읽어보고? 그럼 제가 들었던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지원아, 지난 시간에 빈칸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지? 왜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중심 문장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이거 어떻게 보라 그랬지? 빈칸 있는 문장 전에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가 내가 무엇으로 유추를 할 수 있는가 첫 문장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 문장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이놈의 구멍을 어디에 뚫었을까를 생각해서 빈칸이 있는 문장 추가적으로 저는 아래 있는 선제까지 읽어서 상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지문이 어떤 내용의 순서로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구나 라는 여지들을 반드시 상상을 해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번의 마무리에서 얘가 문장 마무리 부분에서 어떻게 마무리로 끝났는지 여기까지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답에 확신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더라. 물론 중간에 들어가는 for example 같은 예시 문장들이 있을 경우에는 약간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씩 다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약간 스캔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중간에 역점을 넣어두진 않았는지 아니면 예시로서 쓸모없는 부분들이 너무 덩어리로 문태기로 들어가 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 한번 훑어내 보실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자, 그럼 첫 문장 가봅시다. While leaders often face enormous pressures. 리더들이 뭐 하는 동안? 직면하고 있어요. 뭘? 엄청난 엄청난 프레셔를. 그럼 프레셔가 여기서 어떤 단어로 우리는 치환해서 생각하면 되지? 부담 혹은 스트레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보통 모의고사에 나오는 챌린지 혹은 프레셔 따위들의 단어들은 스트레스 요인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이라고 보통은 생각하시면 되겠다. 얘는 그냥 내가 쉬운 단어, 스트레스로 받아주셔도 되겠다. 근데 뭐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직면하죠? To make decision quickly.
그렇지. 결정을 그럼 여기서 키워드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그러한 엄청난 거대한 압박에 직면하지만 premature decisions are the leading cause of decision failure. premature라고 하면 뭐예요? 성숙하지 않은 그 성급한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니? pre가 들어가면 뭐뭐 전이라는 뜻인데 mature라고 하면 원래 성숙한이겠지. 즉 성숙한 결정이라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pre가 붙었으니까 뭐야? 성급한, 너무 빠르게 내려버려. 막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아 그래! 그러고 바로 내려버리는 결정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성급한 결정이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급한 결정. 그럼 단어의 결이 되게 비슷하지 않니? 빠르게랑 성급한이라고 하는 단어랑 우리가 너무 무언가를 빠르게 처리를 하다가 보면 약간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성급한 결정들이 무엇이다? 결정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성급한 결정과 관련된 게 핵심 키워드 소재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 됐니? 그러면 글쓴이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약간 그거랑은 멀어지는 얘기를 할까? 약간 멀어지는 얘기를 하겠지. 결정을 빠르게 내리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보시고요. 2번 선생님이 체크하는 대로 가볼게요. Bob Carson is a good example. Bob Carson이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예시래요. 그러면 저기에서 자기 말이 주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할 거야? 이제 예시를 들어줄 거야. 그래서 for example이 나와 있는 문장은 자기 주장에 대한 다시 한번 예시가 나오겠다. 되니? 어떠한 리더의 전형적 예시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he face of diverse issues 엄청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무언가를 잘하는 좋은 예시래요. 자,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justifying layoffs. 자, 하람이 해석해 주세요. 이거 무슨 뜻이야? 뭐 하는 리더? 오케이, 그럼 단어를 모르면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단어를 몰라서 지금 두 단어 다 모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준성이 그러면 2번 해석해 주세요. exercising patience. patience는 인내심이겠지. 그럼 인내심을 계속 뭐 하는 거야? 인내심을 계속 exercise 연습한다는 거니까 그 인내심을 발휘하는 거겠지. 자기가 이걸 활용한다, 그걸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여기서 키워드는 patience.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지원이 increasing employment. 고용을 증대시키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가 고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작해 갑시다. sticking to his opinions. stick 하면 어떤 느낌이야? 약간 단어를 들어도 stick. 자, 못 알아듣고 있어, 힌트를. 자,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아? 나 맞나? 그럴 수 있어요. 자, stick to라고 하면 뭐지 얘들아? 어디? 딱 달라붙는 거, 즉 변하는 거에 변하지 않는 거야. 안 변하는 거, 고수한다. 비슷한 뜻이에요. 됐니? 그럼 자신의 의견을 뭐 해?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수하는. 연희 가볼까요? Training on skilled manners. 그렇지. 미숙한 구성원들을 훈련시키는. 그럼 여기서 미숙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 unskilled겠네. 그리고 여기서는 의견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단어 employment로 올라가시는데 layoff라고 하면 보통 해고입니다. 해고. off라는 의미에서 네거티브한 의미를 조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yoff 단어로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낫겠죠. layoff 해고를 하는 건데 justify 변명하는 거죠. 즉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리더다. 리더의 좋은 예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그 아래로 쭉쭉 어떤 사건들이 나왔겠지. 얘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아래 문장, 뒷문장을 하나를 더 해석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냥 귀찮으면 맨 마지막으로 final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이 나온다는 거겠지. 그 final이를 보시고 그냥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믿고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the team finally agreed on salary reductions. 그 팀은 마침내 뭐 했어요? 월급 reduction이니까? 그렇지. 월급 줄이는 거에 있어서 동의를 했어요. knowing that 뭐 하면서? 그렇지. 알면서 뭐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라는 사실을, that 이하의 사실이 최선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동의를 했다는 거야. that 이하의 사실이 뭐였죠? 여기서 끊어줄게요. They had thoroughly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both possible decision. 그들이 뭐?
both possible decision이니까 두 가지 결정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하게 뭐 했다? 조사했다고 알고 있으면서 결국 임금 사건을 선택했대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초이스 중에 한 가지를 그냥 골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골랐다라는 단어니까 얘가 위에서 나왔던 약간 위험성 있던 quickly라는 단어랑 유의어야 반이어야? 반이어로 완전히 쓰인 거겠지. 그래서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는 걸까? 아니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까? 아니겠지. 섣부른 결정이 아니라 충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조사할 걸 다 조사하고 모든 의견들을 다 수용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아주 좋은 표본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러면 몇 번으로 넘어가실 수 있다? 2번으로 가실 수 있더라. 그래서 인내심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리더의 좋은 예시이다. 됐습니까? 굳이 중간에 선생님처럼 시간이 남아 돌면 나처럼 조금 심심하면 다 읽으셔도 되는데 내가 약간 시간이 남아 돌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시면 핵심 키워드 문장들을 딱 뽑으셔가지고 그 문장들로 연결고리, 추론고리를 머리에서 잘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학교 내신 풀 때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됐고 6번으로 넘어갈 건데 6번도 그럼 동일한 순서로 우리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잠깐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박스 쳐서 어떤 단어가 어떻게 연결돼서 답이 뭐예요? 라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근거 마련해 주세요. 시작! 원장님의 소리였나? 오늘 어디에서 첫 문제 간 거야? 알아봐. 과학 동아리? 1, 2학년 둘이 둘 다 간 거야? 좋겠다. 여기는 또 가보고 여기서 한번 가보시는 게 낫겠네요. 잘 써? 아직 박스는 못 찾나? 단어들을 아직 구성을 못 찾은 것 같네요. 얼른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내 생각에 맞춰서 이 단어를 이렇게 저 단어를 저렇게 받아와야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 문제는 맨 마지막 문장만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맨 마지막 문장에서도 약간 박스를 잘 쳐주셔야 되겠죠? 다행히? 자, 가보도록 합시다. 6번 가봅시다. Only in the term. 여기서 term은 뭘까? 뒤에 professor 나와 있으니까 art professor 나와 있으니까 art professor 뭐야? 교수겠지, 교수. 혹은 미술 선생님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프로페서 하면 보통 교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미술 교수인데 미술 교수랑 관련된 용어 term이라고 하면 뭐예요? only라고 했으니까 학기 초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그 학기가 진행되는 거. 1학기, 2학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학기 초에 우리의 미술 교수는 projected 보여줬다라는 거겠지. 뭘? An image of a monk. 몽크가 뭐야, 몽크? 수도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인 그런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선생님도 그래서 처음 봤어. 그러니까 성당을 갔는데 보통 우리 성당에 계시는 분 누구 떠올려 바로? 성당 가면. 아무도 안 떠올려요? 아, 성당에 아무도 안 계셔요? 신부님 있지. 신부님이랑 또 성당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또 누구 계셔?
신현님 계시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지하철에서도 만날 수 있고 약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도원이 따로 있어서 수도 스님분들이 따로 계시더라고. 아예 목장이 다르신 거야. 그래서 성당 갔다가 뵙고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약간 근데 몽크라고 실제로 하더라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만날 일이 그동안 없어서 몽크 약간 그냥 그래. 약간 이런 느낌? 나에게는 오히려 게임 캐릭터를 고를 때 어떤 직업 선택을 할 때 몽크가 하나씩 껴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에게는 와닿았었는데 성당 가니까 약간 재밌는 체험을 했어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미술 교수는 수도승의 이미지를 투영해줬어요. He's back to the viewer, standing on the shore, looking up into a blue sea and enormous sky. 전부 다 뭐 해주는 거야? 그 몽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거 굳이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에서의 팩트는 뭐야? 교수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몽크라고 하는 수도승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여기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다. 누군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쭉 내려가시면 그때 있었던 이제 일화랑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저는 그 아래 있는 거 2번보다는 잘못 썼었네요. 여기를 2번으로 해서 여기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to better understand your world.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한다는 거. 약간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힌다는 거겠죠? 세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빈칸하래요.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yes, 추측하기보다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핵심 박스 키워드는 누구야? guess, rather than guess. guess 하기보다는 빈칸해라 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 됐니?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And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you are supposed to see. 당신이 실제로 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추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측하기보다는 빈칸하라 하면 다시 지원이로 1번 갑시다. Precisely acknowledge what you actually see. 그렇지. 그대가 실질적으로 본 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라. 그럼 여기서 actually라는 단어랑 의식적 아니고 인정. acknowledge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연희가 볼까? accept different opinions. 그렇지. 다른 주장들을, 다른 의견들을 수용해라. with a broad mind. 더 넓은 마음으로. 즉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라는 거. 이건 다양성이죠. 다양성을 수용하라라는 거겠고 위에 나와 있는 거 실질적인 거, 실제적인 거. 수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히 갑시다. Reflect on what you already learned. reflect on 뒤돌아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배운 것, 이전에 배웠던 것을 적용하는 것, 반영하는 문제. 배운 것을 반영하라. 그 다음에 지정했나? 안 했지? 자, personally experience even a small thing. even a small thing. 아주 작은 것조차도 personally experience. 스스로 경험해라. 그렇지. 아무리 작은 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무의식적 수용하지 말고 직접 해봐라. 체험과 관련된 얘기겠죠. 그 다음에 하람이로 끝냅시다. Analyze the answ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그렇지. 어떤 다양성과 관련된 거 2번이랑 5번은 약간 경향성이 비슷하게 넘어가시네요. 됐니?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2번이랑 5번은 경향성이 비슷하니까 제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 3, 4번에 골라주시면 될 것 같지? 1, 3, 4번 중에서 누구? 여기까지만 보고도 사실 1번 수용이 되셔야 됩니다. 왜? 추측보다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정 혹은 수용과 관련된 얘기로 이렇게 이 두 단어들을 대조를 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추측하는 것보다 인정하라 실제적인 거 얘랑 얘 두 개의 콜라보야. acknowledge랑 actually의 콜라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윗문장 하나 정도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해석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so as not to bias us. 뭐 하지 않기 위해서?
so as not to인데 not을 빼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so as to가 등장을 하죠. 이런 거는 한번 밑줄 그어주시면 좋아요. 자, 뭐 하지 않기 위해서 bias가 뭐야? 선입관, 편견, 그 어떤 편향된 시선 이런 거로 볼 수 있지. 그러면 우리에게 선입관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의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she posed the question. 그래서 뭐 했어요? 질문을 줬다. pose 했다는 거는 제시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질문을 줬다. 질문을 던졌다. 질문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녀는 질문을 했어요. without revealing. 드러내지 않고서 뭘 드러내지 않았죠? 아티스트, 아티스트, 창작자라든지 or title of the work 혹은 그 작품명을 드러내지 않고서 그냥 그림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였더라. 됐죠? 그래서 위에 문장들을 혹시나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약간 무엇을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뭐로 보이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교수가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이 약간 이중으로 빠져 생각을 했던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수가 물어봤으니까 이런 의미가 있겠지? 저는 이런 의미가 있을까? 난 안 보이는데 조졌네? 어떤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 뭘 찾아야 되지? 약간 이런 태도로 나온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냥 네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고 보인 것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됐지? 내용 어려운 거 있었어? 없었어? 내용 전혀 없었죠? 그 다음에 자 우리 8번이었나요? 아니, 오늘 지문 다 쉬었는데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았지? 그럴 수 있지. 자 8번 아시죠? 8번 같은 거 흐름 들어가는 거 찾으려면 선생님이 뭐 해놓으라 그랬어? 늘 박스 치라고 했는데 하람이 했을 거 알아요. 1분 정도만 기다려줄게요, 애들. 이거 틀린 문제 해석 쓰는 거 공책에 오늘 다 맞았구나. 좋겠다, 하람아. 좀만 기다려주고 있읍시다. 1번에서 그 문장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박스 쳐서 찾아주도록 하세요. 박스 쳐서. 그리고 하람아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 외웠어? 5, 6, 7, 8 그냥 외웠어? 자습실 가서 이따가 시험 봅시다. 섞어서 줄 수도 있어요. 섞어서 줘? 오늘도? 오케이. 언제든 섞어서 줄 수는 있죠. 근데 단어 수준이 그렇게 쉬운 단어들이 아니라서 약간 단어의 양을 차라리 뜻만이라도 먼저 많이 알고 가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통은 4과 뜻만 아니면 8과 뜻만 이런 식으로 좀 굴려주고는 있는 편이거든요. 정리해서 잘 외워져?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준성아, 너 박스 쳐가지고 단어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체크 다 했어? 감이 안 잡히는 거 그냥 멍 때리고 계속 수용만 하시면 진짜 네 실력이 안 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무시겠죠? 계속 그걸 체크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이 시도해보는 거 좋아요. 틀려도 괜찮아, 연이야. 자꾸 틀리면서 네가 틀려도 빨리 들어요. 지금 박스 체크 하나 하셨어요? 아니. 그 다음은 없고요. 지성아, 아이스에이지 시대로 돌아갈 것 같아. 이렇게 동그라져가지고 허리도 안 펴고 걸어가져 있어. 뭐 이하야 신난다 신나. 똑바로 앉아가지고 좀 끊어가시고 그다음 박스 체크 치시고 체크하시면서 합시다. 자꾸 낯설 수 있어, 준성아. 근데 자꾸 앞에서부터 끝낼 연습을 해야 수준이 올라갔을 때 쫓아오는 힘이 생기지. 낯설고 싫고 막 이렇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시면 수업은 안 들어준다고 쌤이 못 도와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맞아, 연희야 선생님이 약간 말이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내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좀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안 빠른가? 많이 천천히 된 편이거든요. 10년간의 노력으로 말하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준성아, 쌤도 아파 임마. 나도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얼른 일어나서 좀만 더 버텨봅시다. 저 진짜 조퇴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학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조퇴를 하면 수업이 펑크나잖아요. 저는 울면서 지금 수업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다행히 1분 정도 지났지? 그럼 가보도록 하자. 자, 흐름 문장 나와 있으면 흐름 나와 있는 거 빨리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디에 적절하게 끼워 넣어야 될지 한번 골라주셔야 되겠지. 자, while other competitors were. 자, 다른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동안 in all of this incredible volume.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얘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시면 이제 볼륨을 소리의 크기 막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이제 조지는 거예요. 그지? 여기서의 볼륨이 뭐야? 양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용량 같은 거. 이 엄청난 양의 경탄을 하고 있는 동안 Henry Ford dared to ask, can we do even better? 자, 그러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물어봤어요. 뭐라고? 우리가 여기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어? 됐니? 그러면 여기서 경쟁자가 나왔으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나왔으니까 경쟁자라는 대상은 헨리 포드랑 책점에 서 있는 대상이겠지. 그러면 이 놀라운 결과값을 누가 만든 거야? 헨리 포드가 만든 거야. 이 놀라운 결과값은 헨리 포드의 결과다. 잠깐만. 다시 가봅시다. 일단 아래에 쭉 해석해서 적절하게 넣어봅시다. 자, Ransom Old, the father of Oldsmobile, could not produce his horseless cartridge fast enough. 자, 랜섬 오드라고 하는 올드모바일의 아버지, 즉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었어? 자신의 말 없는 마차를 충분히 깜짝이야. 충분히 빠르게 생산해낼 수는 없었겠지, 준성아. 머리가 엄청나요. 그럼 여기서 horseless cartridge가 뭐야? 차라고 하시면 되겠지. 말 없는 마차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나왔던 차, 즉 최초의 자동차의 개념을 여기서 떠올리시면 되겠다. 저는 최초의 자동차. 자, 자, 그래서 언제? 1901년도에 he had an idea. 그에게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 하겠다니? To speed up the manufacturing process. 제조 속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이 존재했어요. Instead of building one car at a time, he created the assembly line. 자, 하나의 차를 완전하게 다 조립하는 대신에 그는 뭐 했어요? assembly line이 무슨 뜻이야? 조립 라인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조립 라인이 무슨 말이야? 뭐라고? 생각이라고요? 생산 라인인데 생산 라인이니까 무슨 말이야? 그치? 옛날에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원래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세요. 그러면 부품 하나 가져와서 여기 끼고 또 부품 하나 가져와서 여기 끼고 약간 그 한 대를 먼저 만들어야 돼. 최초의 자동차는 약간 그 한 대를 만들어야 됐던 그거에 이제 온전히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 그럼 사람이 이 자동차에 한두 개가 들어갈까 부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품들을 그때그때 다 가져오려면 시간들도 엄청 소요가 될 거고 약간 거기에서 시간 지체가 엄청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어셈블리 라인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립 라인들, 즉 나는 A만 갖다 집어넣고 있어. 그럼 옆 라인에서 나는 B만 갖다 집어넣고 있어. 그럼 그 옆 라인에서 뭐 하면 돼? C만 갖다 집어넣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요한 이미 조립만 하면 되는 라인을 만들었다는 거야. 됐죠? 자, acceleration in production. 그 생산에 있어서 어떤 가속도는 was unheard of. 전례를 들은 적이 없어요. 즉 들러본 적도 없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무 빠르다. 최고였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다라는 거겠죠. 되니? 그럼 여기에서의 그 가속도는 무엇에 대한 표현이다? 여기 요 어셈블리 라인을 만들었다. 어셈블리 라인을 만들었다. 이걸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속도가 되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없는 자리 1번 당연히 안 되겠지. 왜? 그 엄청난 조립 라인을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악셀을 가했다, 가속도를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받아와야 돼서 1번 자리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아웃풋이 결국 425대 정도에서 이듬해 2,500대를 만들어내는, 작년까지만 해도 400대 언저리에 머물던 걸 2,500대, 엄청나게 뻥튀기를 많이 시킨 거잖아요. 만들 수 있는 숫자 자체를. 그래서 엄청난 결과값의 성과를 낳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e가 나오시는데 주의할 점은 이 he라고 하는 게 뭐다?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를 잘 살펴주셔야겠다. 그래서 대명사가 나와 있을 때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잘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됐니? He was in fact, 실제로 그는 able to improve upon old's clever idea. 자, 올드의 영리한 생각을 뭐 할 수 있었어요? 개선시킬 수 있었어요. 그럼 올드의 영리한 생각을 올드가 위에 나왔던 그 올드 랜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선시킨 걸까? 아니겠지. 그럼 여기서 he가 지칭하는 바는 누구?
헨리 포드, 포드 아저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됐니? 헨리 포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2번 문장에 우리가 저 주어진 보기를 끼워넣기 전까지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따라서 2번에서는 핵심은 2번을 들어갈 수 있는 핵심이다는 he가 받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잘못 읽었네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성과라고 하는 것은 acceleration에서 이렇게 받아왔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남들은 와, 씨 저거 대박이다. 그냥 이러고 있는 동안에 헨리 포드는 야, 우리가 저거보다 더 빨리 못 만들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지. 자, 헨리 포드는 이 아이디어를 개선시켜서 컨베이어 벨트를 그 조립 라인에 추가로 시켰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낄낄거리고 있냐, 지원이? 뭐라고? 그냥 그렇게 찍으셨어요? 엄청난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문장 끝까지 안 읽고서도 이건 충분히 쉽게 흐름 문제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흐름과 관련된 문제 유형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지, 얘들아? 흐름? 혹은 순서 같은 거? 그렇지. 그러면 보통은 순서 배열도 있고 또 문장 삽입. 방금 같은 유형이 문장 삽입이죠? 또 무관 문장 찾기. 여기에서의 첫 번째 핵심이 되어주는 힌트, 내가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지들? 뭐라고 할 수 있죠? 대명사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관사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셔서 알파인 연결사 따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쌤이 접속사라고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알아봐. 왜냐면 접속사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접속 부사들을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but과 however는 둘 다 그러나 하지만으로 해석이 되지. 근데 약간 둘의 역할은 같아 달라. 다른 친구들이겠지. 그래서 그냥 연결사로 그냥 통틀어서 묶어서 접속 부사까지 접속사와 묶어서 그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흐름의 연결사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서 퉁쳐서 넘어갈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주서가 지금 눈이 풀렸어. 살아있는 거지? 안 살아있어? 힘내세요. 여기까지 했니? 오케이.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나오시면 쌤한테 질문 처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용 A1 그때 1번 문제 다 했었나? 다 못했었나? A1 펴주세요. 넘버 3 저 지난 시간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준성아, 그렇지. 그 다음에 오늘 모의고사 그거 붙여놓으셔야 돼요. 공책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선생님 숙제로 그거 해석본 보지 마시고 혼자서 앞에서부터 직역으로 쭉 써오시는 걸로 숙제로 줄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모내기 혹시 답지 필요하니 얘들아? 모내기 답지? 해석 써오신 거? 안 필요해요. 아무도 그냥 모르겠다는 표정이네요. 그냥 답지 출력해드릴게요. 잠깐만. 있어. 3번 근거 찾고 있어도 돼요, 연희는. 오케이. 이거 5에서 8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꺼서? 바꿔드릴게요.
맞지? 숙제를 해보시고 숙제 해보신 거. 자, 준성아, 너 지난 시간 교재 선생님이 준 거 어디 갔어? 안 피고 있어. 애들 수업 지금 하려고 준비도 해놓고 있는데. 준성아, 답지 베끼지 말고, 알지? 뭐라고요? 책 두 번 다시 배부 안 해줘, 준성아. 지금 빨리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분명히 그랜마스터 A1 배부 드렸었어요. 얼른 찾아보세요. 3번 문제 어디까지 했었어? 바람? 응. 1번? 3번. 아, 질문이 3번 부분이야, 혹시? 3번은 안 했어. 1번 했니, 얘들아? 1번 설명해줬어, 안 해줬어? 했어? 2번은? 2번 해줬어, 안 해줬어? 이 똥꼬들아. 2번 했어? 2번 뭐라고 설명했어? 해달라고? 예. 1번은 확실했지? 제 기억에도 1번은 했네요. 자, 2번 밑줄 어디에 그어져 있어, 얘들아? regularly 밑줄 그어져 있네. 그럼 regularly 품사 뭐예요? 그렇지. 부사.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만든 부사지. 연희야, 부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일 해? 모르겠어. 지원이. 뭐 혹시 달팽이 삶아 드셨어요? 왜 이렇게 느림보 예. 다시 뭐라고요? 부사 문장 전체겠지. 여기서 명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전체 따위를 수식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부사의 역할이더라. 여기서 regularly가 맞다라고 하려면 얘가 지금 누굴 수식하는지를 밝혀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누구 수식하고 있어? 스케줄제. 그리고 스케줄제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 왜? 그렇지. PP 분사의 품사는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 취급한다? 형용사. 준성아, 다시 가방 좀 뒤져봐요. 지금 책 아예 없어? 어디 두고 왔어? 자료 너무 잘 두고 다녀, 준성아. 지금 오늘 처음 있었던 일 아니지? 내신 기간 때도 몇 번 두고 왔었잖아요. 어떤 거는 뭐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다. 독서실 가봤는데도 자료 찾으러 갔더니 없었다. 그랬었지. 안 돼. 지금 공책 피셔서 선생님 지금 출력해주자니 다른 친구들한테 민폐고 공책 펴가지고 필기 하시면서 쫓아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regularly 지금 부사 들어갈 자리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체크해 놓을 수 있겠네. 자, 다음에 during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한번 끊어줘? meetings, 아이고. 미팅즈에서 한번 끊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문장 끝났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주어 지금 sharing 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그럼 얘가 쓰일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다? 동명사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분사. 이렇게 쓰인 걸 수도 있겠지. 만약에 얘가 맞으려면 근데 틀렸다면 다른 품사일 경우도 우리는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 왜? 그 앞에 누가 까꿍 하고 손 흔들고 있어. and가 손이랑 까꿍 하고 흔들고 있죠. and 같은 애를 뭐라고 얘기하지?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에 다른 애 누가 있어요? 것이랑 or 두 가지 더 나와야겠지. 이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뭐야? 우리 멍 때리는 지원이. 등위 접속사 특징 뭐야? 그렇지. 동등한 것을 다 연결할 수가 있다. 동등한 것을 연결한다. 연결한다라는 특징이 있지. 근데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하림이가 질문했던 거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에 선생님이 품사를 잘 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픈 마인드. 우리 쓰는 표현이 안 쓰는 표현이야. 쓰는 표현이겠지. 그럼 거기서 오픈의 품사는 형용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서 보호 역할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open 보호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and가 연결하는 거 그러면 information and knowledge라고 하는 것들이 개방되어 있고 얘네가 공유하는 거야, 공유되는 거야. 공유되는 거겠지. 그래서 sharing이 아니라 shared라고 하는 PP로서 얘도 보호 2라고 일종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니? 네, PP로 볼 수가 있어요. 분사를 우리가 보통은 PP를 뭐라고 했지? 분사 PP 같은 경우에 분사는 뭐라고 했지?
형용사라 그랬지. 그래서 약간 독특하게 이게 문장을 영작하세요 할 때는 절대 고려하시면 안 되는 선택지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로 풀 때는 내가 문법 문제, 어법 문제를 적용시켜서 풀 때는 ing끼리 혹은 pp끼리 혹은 형용사랑 pp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놓는 그지 같은 경우들이 나와요. 아시겠죠? 싫어. 앞에 끊어주셔야겠지. rather than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힌트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요것들이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rather than 뒤에 있는 정보들은 요 뒤에 있는 정보들이 얘랑 연결이 또다시 될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결국은 and 같은 이제 열려있는 경향성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단어 두 개를 연결하니까 A and B가 나왔지. rather than 뒤에는 그 부정적인 단어 약간 A and B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단어. 그래서 A and B 둘 묶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 주영이처럼 뒤에 rather than 뒤를 보시고 근거로 체크를 하셔도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시다. 4번 원즈에 밑줄 그어져 있어. 연희야, 원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건 뭐야? 원즈가 뭐야? 대명사 무슨 대명사? 그냥 대명사는 아니죠. 이거 to를 쓰고 싶었는데 오타가 난 걸까? 아니겠지. 자, 원즈 무슨 대명사 얘들아?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 언제 써? 그렇지. 대상이 확실치 않을 때 혹은 뽑기의 개념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뽑기의 개념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준성아 멍 때리지 말고 분명 필기하는 내용들은 잘 써야 된다고 진짜 지속적으로 얘기한다. 자, 그래서 뽑기 혹은 순서를 중요하지 않는 그냥 내가 이걸 골라도 되고 저걸 골라도 되고 이걸 골라도 되고 이런 경우들에 보통은 부정대명사를 쓰죠. 그 중에서도 원즈가 나왔다는 건 앞에 받아와야 할 대상이 누구였다는 걸까?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단수 복수. 원과 원즈에 대한 차이는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원즈가 받아온 대상은 A로 받아오셔야겠다. 됐어?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대상만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직면한. 즉 여기서 대이라는 것도 일종의 누군지를 딱 국한시켜 놓는 거니? 애매하지. 여기서 그냥 사람을 대한 지칭의 표현으로서 사실 대의를 받아왔다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원즈로 받아왔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5번 to deal with 밑줄 그어져 있는데 이거 뭐로 쓰인가? 이거 근거 뭐예요? 사람이 숙제 해왔잖아. 이거 근거 뭐예요? 그렇지. 형용사적 문법이라면 앞에 명사 있어야 되죠. 이거 왜 자꾸 이래.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됐지? 그래서 to부터 이렇게 to deal with problems. 여기를 ADM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겠죠? 부사적 용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뭐지? 목적. 해석 어떻게 하지? 때문에? 때문에였나? 뭐였지? 그렇지.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되게 이거 많이 쓰는 거라서 모양도 되게 특이하게 보여줄 거라는데. 뭐였지? 그렇지. 뒷반 선생님보단 크게 얘기하자 얘들아. In order to 혹은 so as to. 우리 지원이 필기 다 했니? 나 가니 지원아. 나 어제 아파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토하고 화장실 갔다가 밤 새도록 그랬는데 나 자꾸 움직이게 할래 우리 지원이? 다 했니? 어제 하루 종일 그러고 오늘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약간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모여있는 반에서 갑자기 수업하는데 이제 기력이 딸리잖아. 계속 나도 말을 해야 되지. 애들이랑은 자꾸 이렇게 막 티키타카 해야 되지. 그럼 약간 허기도 지지. 근데 밥은 못 먹어지. 약간 미치고 환장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무심코 카레가 먹고 싶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랬더니 딱 중성이 자리에 앉아있던 저 똥꼬놈이 걔가 거의 12월 때부터 작년 12월? 부터 중1 때부터 좀 오래 봤던 애야. 약간 중간에 다른 선생님 받으러 가긴 했는데 저 선생님을 되게 오래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딱 되게 엄청 되게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 내가 카레 먹고 싶다 그랬더니 진짜 행복하게 웃으면서 선생님
제가 꼭 인증샷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오늘 내가 못 먹고 내일도 내가 흰죽밖에 못 먹는 날이니까 내가 반드시 그걸 먹어서 너를 약 올리겠노라라는 의지가 투철하게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또 약간 그 옆에 있는 놈도 그럼 선생님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애들이 약간 선생님 아플 때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 그지 지성아? 저거 맞아. 저 행복한 미소 보여 지금? 저 지성이 행복한 미소 보여 저거? 사람 아프다니까 제일 행복하게 웃는 놈들. 됐죠? 3분 마시자. 나 좀 마시자. 힘들다. 3분 동안 엎어져 계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동안 하람이는 시험 뭐 시험 보려고 쉬는 시간이니까. 볼까? 3분 동안 봐라. 아직이야? 네. 연희는 이거 지금 나머지 놈들은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보시고 이 자리에 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이 자리에 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맞았으면 이 자리에서 뭘 봐야 되는지, 틀렸으면 이 자리가 뭐라고 어떻게 틀은 건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거지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가방에 전혀 못 풀어주는 동안? 못하면 너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어? 숙제를 했어 안 했어? 응. 집 갔다 올까? 거의 수업 그럼 끝나 있을 텐데? 집 갔다 오시면? 지성이 자니? 졸았니? 자. 인양력들 잘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난이도는 들을만해, 연이야? 지성아. 중3 친구 올라와서 하잖아. 빨리 해. 공부 좀. 아니, 단어 페널티도 너는 단어 통과했어 못했어? 왜 이렇게 여유로워 근데? 48점 저 옆에 있는 놈이구나. 76점 너 빨리 진짜 공부 안 할래? 지원아. 분명히 상담할 때 선생님이 단어 좀 성실하게 외워와달라고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벌써부터 네 나이에 할 만한 얘기는 아니야. 머리가 딸린다는 얘기. 내일 밤이 지금 머리가 딸린다는 얘기를 하느냐.
준성아, 너 단어 페널티도 써야 되는 거 꽤 있지 않아? 그거 지금 애들 하고 있던데. 암스 끝? 아직? 지성이 우수에 젖은 눈길로 지금 낙서 구경하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너 해야 될 거 안 할래 진짜? 사람이 일부러 추가 단어 시험 테스트 보는 거 기다려주고 있잖아. 빨리 하라고. 끝. 시간 촉박하게 보는 것도 쫄깃쫄깃하죠? 원래 인생은 약간 쫄깃쫄깃해야 즐거운 법입니다. 됐어? 봐. 잘려가지고 이건 아니 그런 어렵지 않은 것들만 다 틀려놓으셨어, 그치? 얘들아, 하람이 단어 다 봤으니까 진도 마저 나갑시다. 들어오세요. 자, 4번 넘어가 봅시다. 4번 얼른 가보자. 4번 준성아 앉아줄까? 자세 심히 옳지 않다. 선생님도 지금 컨디션 안 좋은데 최대한 있지. 멀리 내봅시다. 자, 듀링의 빛이 읽어져 있어. 뭐 보라는 거지? 듀링의 품사가 뭐야? 전치사겠지. 됐습니까? 근데 얘 뜻은 뭐야? 뭐뭐 동안에. 그럼 뭐뭐 동안이라는 단어 또 뭐 있어? for도 있고 또 since는 약간 이후로 그쵸? 자, 그럼 for도 품사가 뭐야? 동안에. 전치사. while은 오, 박지성. 오, 접속사요. 됐지? 자, 그럼 뒤에는 보통 뒤에 기간이 나오고 for은 뒤에 얘도 숫자로 된 보통 기간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while은 보통 뒤에 접속사라서 근데 얘 약간 빡치는 특징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해서 뒤에 ing만 이딴 식으로 남겨놓은 애들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는 못한다는 거예요. 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while의 품사는 뭐라고?
Y의 품사는 늘 뭐라고? 접속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듀링이 맞았나 틀렸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듀링 뒤에 어떤 초반에라고 하는 기간 나와 있으니까 이거 맞다 틀리다 명사 나와 있으니까 맞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2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 when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when에 문장 속에서 쓸 수 있는 역할 뭐가 있어요? 우리는 1번은 의문사, 2번은 관계부사, 3번은 갑자기 뇌정지우죠? 자, 3번은 야, 니네가 제일 많이 쓰는 when을 지금 얘기 안 했어. 그래, 접속사. 오, 접속사. 자, 그 when은 뒤에가 원전 구조, 불완전 구조가 달라져? 갑자기 또 뇌정지 와요. 그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when은 뒤에 구조가 늘 뭐야? 얘는 의문부사건, 관계부사건, 접속사건 무조건 뒤에 구조는 완전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달라지는 거 얘는 무조건 뒤가 완전하다 그랬지. 그럼 얘네 셋의 차이는 뭐야? 뭘까? 1번은 해석이고요. 2번은 품사입니다. 됐니? 자, 그럼 when이 의문사절을 이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가 무슨 절 역할을 해야 돼? 의문사절. 명사절, 그렇지. 명사절이니까 문장 속에서 무슨 일 해? 주목보 역할을 해야겠지. 그리고 의문사로 쓰였다는 거 해석이 어떻게 돼? 언제 뭐뭐 할지. 자, 관계부사절이라는 건 이 전체 덩어리가 무슨 절 역할을 해? 관계사니까. 형용사절이겠지. 물론 대표 선행사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저 time이라든지 또 j가 나왔을 경우 생략을 할 수 있겠지만 여튼 기본적으로 관계부사 외는 형용사더라. 그 다음에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지? 뭐뭐 한 하고 니은으로 형용사로 꾸며주는 해석을 보통을 해주셔야 되는 게 2번이겠다. 자, 마지막 3번 접속사였을 땐 이 전체가 무슨 절 역할을 해요? 부사절. 해석은 할 때 그렇지. 그럼 니네 분명히 이 세 가지 웬에 대해서 학생 때 중학생 때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다 배웠던 거지. 근데 이거 한 개로 모아놓고 정리하라 그러니까 니네 입에서 지금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고정식으로 내가 보고는 눈을 기른다는 건 그동안 파츠 그냥 하나 별로 배웠던 것들을 쫙 모아서 공통점이 있는 것들끼리를 잘 묶어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들을 한번 케어를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니? 자, 그리고 뒤에 그럼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when의 쓰임은 뭘까? 관계부사 잘하셨습니다. whe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year. 그 해는 말이야 라고 해서 뒤에 구조, 원전 구조 나와 있고 여기 앞에 있는 year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계부사로 쓰였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네. 됐습니까? 자, 3번 투비컴에 밑줄 그어져 있어요. 이거 누구 봐야 돼? 동사 allow 딱 보시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지. had allowed. 왜? 그렇지. 오형식에서 얘는 무슨 역할?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할 때 투부정사를 가지고 오더라.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4번 가봅시다. discouraged에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PP로 쓸래? ing 쓸래? 또 선택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discourage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어떤 동사에서 유래한 분사지? 감정 동사에서 감정의 타동사에서 유래한 거겠지. 됐습니까? 약간 헷갈려요. 일당이 오고 가고 있어요. 감정의 타동사에서 유래한 분사의 경우 ing는 무엇이다? 감정을 유발. 그렇지. PP는 감정을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discouraged는 위치가 어디야? 보어 자리겠지. 주격 보어 자리겠지.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어와의 관계를 확인하셔야겠지. 그래서 내가 낙담을 유발한 건지 낙담을 한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얘는 누구다? 낙담을 느끼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PP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얘 자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주격 보어 혹은 목적격 보어로서 보어 자리에 들어간 건지를 살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니? 자, 마지막 5번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is 뭐야 그렇지 수일치 생각해 보셔야겠지. 즉 is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건 얘는 무조건 무슨 자리?
본동사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수일치 혹은 여기서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같이 떠올리셔야 되는 거 누구? 시제일지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날려버렸을 때 쉬어가지고요. The milestones. 어머 누가 있어? S 깍꿍 나와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on부터 success까지는 앞에 있는 milestones 꾸며주고 있는 A입니다. 우리 지성이 필기하니 아니면 또 멍 때리니?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지성아. 자, milestone S부터 있죠. 그러면 is 맞아 했을래? 틀리겠지. 그럼 누구로 고쳐야 돼? R 잘하셨습니다. 파티성 필기 다 하셨어요? 제 아픈 부분 이끌고 너를 조지로도 거기까지 가야겠니? 아, 맞았어요. 설명도 맞으셨어요? 제 처음 맞는 수가 있어요. 필기 똑바로 해라 진짜. 나 이제 승질 나가지고 또 아픈 놈 이끌고 낑낑거리면서 너 패러 가기 전에 파티성 나 가. 자, 다시 when. 아까 했던 필기 보지 말고 말로써 한번 떠올려 보자. 또 쓰자니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when 문장 속에서 쓰일 수 있는 역할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어. 뭐가 있었지? 접속사도 있었고, 의문, 부사 역할도 있었고, 관계부사 역할도 있었어. 그럼 셋 다 뒤에 구조는 무슨 구조? 완전 구조가 나와야 된댔지. 그럼 셋의 차이는 해석이랑 품사로 구분을 하라고 했었지. 그러면 첫 번째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을 역할을 하고 해석은 뭐뭐 한이라고 하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셔야겠죠. 자, 두 번째 접속사는 부사절을 이끌고 있고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나와야겠지. 마지막 세 번째 의문사절은 명사절 즉 문장 속에서 주목구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언제 뭐뭐 할지 언제 뭐뭐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식으로 뭐냐지 이렇게 끝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when의 쓰임은 이거는 조금 어려웠겠다. 짜잔. 짜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박스를 선생님이 힌트로 줬어. 이거 뭐야? 강조 구문으로 보셔야 돼요. 자, 대세의 변형이었습니다. 킹 받죠? 아까 세 개 열심히 해놓고 갑자기 또 아닌 거 나왔어요. 근데 강조 구문에서 쓰이는 when도 사실상 누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부사를 따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it, be, when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like, is, evening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시간에 대한 관련된 설명이라서 that을 when으로 바꿔준 거니까 일종의 관계 부사에서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을 보실 때 밑줄만 보지 말고 제발 그 문장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문장 있으면. 니는 솔직히 이거 처음부터 읽었으면 틀렸을 확률이 약간 줄어들 확률이 훨씬 높았지. 근데 문제 빨리 풀려고 하려다 보니까 그냥 웬만 보고 when 그냥 이러고 넘어갔지. 그러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좀 훑어봅시다. 그래서 얘는 강조문. 아유 정말 펜스를 바꿀 때가 왔나. 이삐다. 그래서 얘를 when으로 바꾼 거니까 하기에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관계 부사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어? 자, 그럼 가봅시다. 두 번째는 got off. 밑줄 그어져 있는데 got off 무엇으로 쓰인 걸까? 주격 보어라고요? 목적격 보어요. 고마워요. 못 들었어요. 자, 그럼 뒤에 what이에다 동사 처리해주고 my fellow passengers가 목적어인데 왜 안 되니? 잠깐만. 됐다. follow passengers 목적어 그 다음에 got off 목적격 보어 이렇게 처리해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what가 무슨 동사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된다? 그렇지. what는 지각동사. 그럼 지각동사일 때 뒤에 구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더라? 어떻게 나올 수 있더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무엇일 때? 능동일 경우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굴 쓰죠? 원형 부정사 혹은 ing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그럼 반대로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일 경우는요?
PP라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ing 원형 아니에요. 둘의 관계가 사역동사 할 때도 배웠잖아. 그지? 사역동사 할 때도 내 차가 새 차가 되도록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 차가 스스로 세차를 할 수 있니? 아니겠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차를 씻겨주겠지. 그럼 내 차는 washed 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그때는 괜히 cleaned 라고 써주셔야겠지. 똑같이 마치 지각동사 나올 때도 누가 무슨 동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가는 것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르게 되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my fellow passengers가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봐야겠지. 할 수 있어 없어 이 동작? 할 수 있는 관계야. 즉 둘은 능동관계 수동관계? 능동의 관계라고 보셔야 되겠고 got off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뭐라고 써줘요? get off 혹은 getting off 둘 다 상관은 없겠습니다. 우리 지성이 필기했는지만 잠깐만 두드려 패러 갔다 올게요. 여기 알쓰이지. 날수 안 했어. 그게 날수 안 했어. 능동수동 관계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냐는 이 지성아. 차차. 지금 아픈 걸 입고 오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 이렇게 괴롭혀야 되니 지성아? 그래야겠니? 지성이는 안 살겠다. 자 오늘 꼭 4번을 끝내보고 싶네요. 어떡할 것 같다. 자 3번 가봅시다. 3번 어디에 찍어져 있어? 3번 어디에 꺼져 있니? left에 꺼져 있지. 그럼 left에 꺼져 있는 거 우리 뭐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지. pp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pp의 쓰임은 과거 분사니까. 분사의 분사는? 형용사. 따라서 여기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원에 대한 수식이다. I was the only one. 그래서 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됐니? 그래서 left 여기에서 left가 맞게 쓰려면 얘가 뭐 해야 돼? 수동의 의미로 들어가셔야겠지. 내가 남겨져 있는 거 맞아야 틀려야? 맞아야. 그럼 이거 맞는 거 틀린 거? 맞는 문장. 됐니? 응. 맞아요. 그 다음 문장 약간 오타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2로 줄이시면 되겠고 그냥 explaine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지? 약간 제가 하지 않았고요. 예.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대세 역할은 뭐예요? 네, 명사절 접속사죠. 명사절 접속사로서 무슨 역할을 할게? 그것까지 맞아야겠죠? 무슨 역할을 할게? 그렇지, 목적어 역할. explain의 목적어 역할이에요. 즉, to 힘의 ADM입니다. 정보와 너민게 미출거져 있네요. 뭐야? 뭐라고? 분사고문. 분사고문 누구를 누구로 만든 거지?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시킨 거죠. 부사절을 접주동, 컴마 주동 나와 있던 부분을 접속사 의미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지우고 주절과 종속절 주어가 같으니까 지우고 종속절의 동사를 ing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분사를 활용한 구문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시켰다 라고 하는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니? 그럼 분사구는 ing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뭘 봐야 돼요? 주절의 주어를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태를 확인해봤더니 맞다 틀리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여기 앞에 있는 i랑 연결되는 거. 그래서 운동의 관계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자면 사실 시제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미 고려할 수 있는 거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던 과거시제 똑같이 과거시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냥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별로 어려울 거 없이 정답으로 맞는 문장 처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 땡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고들 많으셨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 다음 문장 6번부터네요. 그치? 우리 숙제 어디까지 줬었어요? 7번까지 줬나? 7번까지 줬었어? 그럼 2개만 더 추가를 주면 되겠네. 연희야 이거 7, 8번 선생님이 올려놓을 텐데 여기는 5, 6, 7, 8에 오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했어?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